TBS 서울 시내 소아청소년과 병원의 항생제 처방률이 구별로 큰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백제와 조선,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서울 수도 역사의 출발점이 될 한성 백제박물관이 개관했습니다.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서울시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예비 교육이 실시됐습니다. 시범 운영 3년이 지난 지하철 자전거 칸이 시민들의 호응을 얻기보다는 오히려 민원을 부르고 있습니다. 지난주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됨에 따라 현지 조사단이 어제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수도권 인사이트에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서울과 수도권의 생활 정보를 시민의 입장에서 전해드리는 예민수의 시시각각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병의원의 항생제 처방이 좀 지나치다는 지적이 그동안 많이 있었는데요. 감기로 동네 의원을 찾았을 때 감기약에 항생제를 처방하는 게 서울시 자치구마다 큰 차이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 자치구는 평균 감기 환자 2명 가운데 1명꼴로 항생제를 처방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자료를 보면 지난해 하반기 서울 시내 내과와 소아청소년과 의원의 감기 환자 항생제 처방률은 평균 36%였습니다. 감기 환자 10명 중 4명은 항생제를 처방받은 셈입니다. 전문가들은 항생제는 세균을 죽이는 약으로 자주 먹거나 오래 먹을 경우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장내 세균의 변화가 와서 설사가 동반된다든지 또 약의 부작용 후 피부 발진이 생기시거나 알레르기 반응이 오는 경우가 있겠습니다. 보통 항생제는 39도 이상의 고열이 동반되거나 턱 아래쪽이 심하게 붓는 등의 세균성 감기 등에 처방됩니다. 대부분의 감기는 바이러스에 의한 상기도 감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이러스에는 항생제 치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처럼 항생제 처방률은 구별로 큰 차이가 났습니다. 내과의 경우 강북구와 양천구는 처방률이 50%를 넘었고 성동구와 동대문구, 구로구는 20%대였습니다. 자치구별 소아청소년과 항생제 처방률 차이는 더 컸습니다. 처방률이 가장 높은 구는 중구로 52%였고 가장 낮은 구는 19%인 양천구로 격차가 2.6배에 달했습니다. 서울시는 이 같은 불필요한 항생제 사용을 줄이기 위해 각 자치구 보건소에서 의료계와 간담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TBS 뉴스 박민희입니다. 서울의 역사를 논할 때 조선왕조 600년을 떠올리는데요. 하지만 서울은 2000년 전 백제가 나라를 세우고 500년 이상 수도 역할을 담당했던 곳이기도 합니다. 백제와 조선, 대한민국으로 이어지는 서울 수도 역사의 출발점이 될 한성 백제박물관이 개관했습니다. 양가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성 백제박물관 개관식. 땅속에 묻힐 뻔한 500년 백제의 역사가 8년간의 준비 끝에 깨어났습니다. 가로 43m, 높이 11m의 거대 토층은 1500년 역사를 자랑하는 풍납토성. 한성 백제 박물관의 얼굴로 실물 크기의 성벽을 박물관 내에 옮겨놨습니다.
문명이 싹트기 시작하던 서울의 모습을 짐작케 하는 백제의 복식과 각종 토기. 소소한 서민의 생활상과 화려하고 다채로운 한성 백제의 삶이 4만 2천 점의 유물들을 통해 되살아났습니다. 400대 1로 축소 재현된 모형에서는 당시 한강 일대를 호령하던 백제의 도성의 위상을 가늠할 수 있습니다. 1700년 전 백제인들은 이 배를 타고 바다를 오가며 왕성한 무역 활동을 벌였습니다. 풍성한 볼거리 외에도 교육적 역할에 역점을 두어 다양한 연령대별 교육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박물관 측은 풍납토성 발굴이 아직 10%에 그치고 있어 추가 발굴을 통해 더욱 풍성한 교육의 장으로 만들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백제의 역사 문화의 보고인 풍납토성의 지금 지하에는 4m에서 6m의 엄청난 그 백제 시대 이야기들이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연구 복원을 통해서 이 문화가 시민 속에 파고드는 전체 백제사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며 백제 역사상 최전성기를 누렸던 한성 백제 시대. 박물관 개관으로 서울의 잃어버린 백제를 되찾을 수 있게 됐습니다. TBS 양가희입니다. 서울시 공공부문 비정규직 660여 명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정규직 전환을 앞두고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받기 위해서인데요. 예비교육 현장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비정규직 관련 종합대책을 올해 안으로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진지한 표정으로 예비교육을 받고 있는 사람들. 정규직 전환을 목전에 두고 있는 서울시 공공기관 비정규직 근로자들입니다. 5월부터 정규직 근무자로서 새로운 출발을 하게 되는 이들의 각오는 더욱 남다릅니다. 저희가 보답하는 차원에서 시민들에게 좀 더 최상의 친절함과 최상의 또 불편함이 없도록 저희가 열심히 현장 근무에서 일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년을 2년 앞두고 정규직으로 전환된 근로자는 정규직 대상에서 탈락한 동료들에 대한 걱정이 앞섭니다. 정원이 초과되는 바람에 부득이하게 대상에서 제외됐는데 옆에서 그런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조금 불공평한 부분도 있고 또 그런 부분이 개선돼야 되겠다. 서울시가 본청과 투자출연기관 등에서 근무하는 비정규직 가운데 2년 이상 상시 지속적 업무에 종사한 근로자 1,100여 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기로 하고 공공기관 종사자로서의 가치관 등 직무 수행을 위한 예비 교육을 했습니다. 이 자리에 참석한 박원순 서울시장은 근로자들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해 정규직 전환을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 업무 실태를 재조사하고 민간 부문의 고용 개선 지침을 마련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비정규직 관련 종합대책을 올해 안으로 발표할 계획입니다. TBS 뉴스 김혜진입니다. 경기도 이천과 광주, 여주가 도자기 원조로서의 자존심을 건 도자축제 대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도자라는 같은 대상을 갖고 축제를 벌이고 있지만 각기 색다른 매력들로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그 축제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순백의 순수함과 곡선미의 극치를 보여주는 철화백자 항아리부터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감탄을 금치 못했다는 청자 투가까지 제26회 이천 도자기 축제를 맞아 도자 명장 16인의 작품이 한자리에 모여 관람객들의 눈길을 끕니다. 다양한 형태의 도자 막걸리잔 역시 높은 인기를 끄는 전시품 중 하나. 보는 것만으로도 술 생각이 절로 나게 합니다. 색깔도 곱고 이쁘고 지금 탐도 나고요. 가정에 구비하고 있으면 술맛이 절로 날 것 같으네요. 올해는 다양한 도자 전시와 함께 도자기를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 체험 프로그램도 마련됐습니다. 애들이 놀 수 있는 그런 공방, 가족과 함께 놀 수 있는 공방이 있고 또 물레 체험장도 있고 있기 때문에 한 번 오시면은 정말 아주 즐길 거리, 볼 거리, 다양한 그런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준비해 놨습니다. 이천에 이어 생활 도자기로 유명한 여주에서도 도자 축제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주 도자 축제장에서 관람객들의 발길을 사로잡는 행사는 단연 접시 깨기 대회. 산산이 부서지는 접시와 함께 생활 속 스트레스도 말끔히 사라지는 듯합니다. 왕실 도자기의 고장 광주 역시 도자 축제의 열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광주 도자 축제의 주제는 왕실.
조선 왕실에서 사용됐던 각종 도자기와 함께 광주 백자 공모전 수상작 42점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도자에 관한 모든 것을 맛볼 수 있는 도자기 축제. 수천 년 이어온 우리 장인들의 숨결을 느낄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뉴스 플러스 이지훈입니다. 지난 2009년 서울시에서 전국 최초로 지하철 내부에 자전거를 가지고 탈 수 있도록 지하철 자전거 칸 설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시범 운영 3년이 지난 지금 시민들의 호응을 얻기보다는 오히려 민원을 부르고 있다는 건데요. 현장 인사이드에서 취재했습니다. 그런 거 있는 건 몰랐는데. 잘은 모르겠어요. 일단 자전거 들고 내려오는 게 굉장히 힘들고요. 그리고 이렇게 같은 공간 안에서 자전거도 있고 사람도 있고 하면 자전거 굉장히 부피에 커갖고 다른 사람들 이렇게 옷 같은 데도 뭐옷 같은 거 묻을 수도 있고 그냥 칠 수도 있고 그래서 실제적으로 이용하기는 좀 불편한 것 같아요. 의자가 없으니까 일단은 그런 칸에 의자가 없으니까 그냥 앉을 수 있는 의자나 자전거를 그렇게 많이 사용하는 것도 아니고 불필요하고 좀 일부분만 좀 설치하는 게 어떤가 그런 생각이 좀 있죠. 평일에는 못 한다는 거랑 이제 내려올 때 들고 내려와야 된다는 좀 불편함이 있죠. 지하철 노선마다 자전거를 타도 되는 노선이 있는 것 같고 못하게 하는 노선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못하게 되어 있는 노선 쪽으로 자전거를 타러 가게 될 때 좀 이제 마음이 불편하죠. 자전거를 휴대해서 지하철에 탈 수 있는 그거를 시범으로 운영하고 있는데 홍보가 좀 미흡한 부분은 있습니다. 코레일의 경우에는 노선이 외곽으로 가기 때문에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이용을 하고 우리 서울시의 경우는 노선이 도심에서 운영하는 노선이기 때문에 교통 혼잡이라든가 이런 걸 감안해서 일요일하고 공휴일만 이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시범 운영을 한 지가 벌써 3년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이거를 확대할 수 있게 좀 더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을 아직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전철의 자전거를 좀 더 쉽게 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개선해 나가야 됩니다. 언제 이용이 가능한 건지에 대해서 일반인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그렇게 홍보하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 공휴일만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냥 평일에도 자전거 타고 다니는 사람 많을 것 같아서 평일에도 한번 이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주택과 지하철역과 이제 주택이라든가 공원 이런 부분으로 이제 연계할 수 있는 기반 시설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토부하고 서울시하고 같이 이제 합동으로 TF를 만들어서 조사해서 그렇게 해서 이용 활성화를 마련하고자 준비하고 있습니다. 네, 날씨가 좋아지면서 요즘 산에 가기 대단히 좋습니다. 산에 오르시는 분들도 많아졌는데 문제는 겨우내 움츠러들었던 몸을 생각하지 않고 무리한 등산을 하다가 많은 사고가 발생하고 있다는 거죠. 안전한 산행 요령과 사고 예방법 이슈엔 현장에서 알아봤습니다. 추운 겨울이 가고 날씨가 따뜻해지는 요즘 봄을 찾기 위해 산에 오르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들뜬 마음에 아무런 준비 없이 산에 올라 산악사고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자칫 생명을 잃을 수도 있는 산악사고, 그 예방법은 없는 걸까요? 서울 은평소방서. 북한산 용혈봉 정상 부근에서 긴급 산악사고가 발생. 사고 신고가 접수되자마자 은평소방서 대원들이 출동했는데요. 현장에 도착한 대원들은 요 구조자를 신속하게 응급조치 후 헬기로 환자를 이송할 수 있는 장소까지 이동했습니다. 3월 1일 날 북한산 용혈봉 정상 부근에서 남자 한 분과 여자 한 분이 벼랑에서 떨어지셔서 여자분은 맥박과 호흡이 없는 상태였고요. 남자분은 다발성 골절로 인해서 고통을 호소하고 있는 중상인 상태였습니다. 긴박한 상황 속에서 산 아래까지 구조대원들이 직접 이송할 수 없다고 판단돼 헬기를 동원해 요 구조자들을 병원으로 이송했습니다. 급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서울 소방 헬기와 중앙구조단의 헬기를 요청해서 신속하게 이송을 하였습니다. 향로봉에서 발생한 또 다른 사고. 요 구조자는 정강이의 골절상을 입어 움직일 수 없는 상태였는데요. 환자를 이송하기 쉽지 않은 상황. 빠른 이송을 위해 서울항공대에 헬기를 요청해 구조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북한산 향로 부근에서 발생한 실족 사고였습니다. 구조대가 현장에 도착해보니 요 구조자는 대퇴부와 정강이 부분의 골절로 추정이 되는 상태였습니다. 서울항공대의 헬기의 도움을 받아 요 구조자를 구조하는 구조대팀. 산 아래에서 대기하고 있는 구급대로 요 구조자를 이송했는데요. 서울항공대의 헬기가 도착하자 대기 중이던 구급대가 요 구조자를 인계받아 병원으로 후송했습니다. 신속을 요구하는 응급 상황이었기 때문에 부목을 이용한 응급처치 실시 후 서울항공대의 헬기로 긴급 후송 조치하였습니다. 본격적인 봄철이 오며 등산객이 증가하는 만큼 산악사고 또한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요. 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산악사고자는 4,968명으로 최근 5년간 북한산에서 산악사고자가 제일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렇다면 산악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북한산에는 산악사고가 아주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끄러져서 염좌나 골절 환자가 가장 많고요. 탈진으로 인해서 내려오지 못하는 환자들이 많고요. 정상에서 음주를 많이 하셔가지고 오도 가도 못하는 그런 사고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고가 가장 많이 난다는 북한산에 찾아가본 제작진. 북한산 초입에는 봄맞이를 하기 위해 온 등산객들이 많았는데요. 안전장비를 준비하지 않고 당연하듯 술을 구입하는 등산객들을 곳곳에서 쉽게 볼 수 있었습니다. 음주 산악사고 많습니다. 그러니까 음주는 절대 금물입니다. 그리고 등산화등 기본적인 장비를 갖추고 산행을 하셔야 됩니다. 바위와 자갈이 많아 위험한 북한산. 등산 시 유의사항도 안내되어 있었지만 등산 장비를 제대로 갖추지 않으면 미끄러지기 쉬운 지형이었는데요. 또한 등산로가 아닌 곳으로 위험하게 산에 오르는 등산객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올라가지 말라는 저기거든, 저기가. 근데 막 술들 먹고 그리 내려가다 사고 나고 올라가다가 사고 나고 많이 헬기 뜨고 여기 비봉 여기서 사고 많이 나고 그래요. 산 중턱에 오르자 막걸리를 마시며 잠시 휴식을 취하는 등산객을 만나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 산악회 와가지고 친목회 회원님들 와가지고 이제 어울다 보면 이제 혼자서 먹을 수 있겠지. 근데 혼자 오는 사람들이 그걸 많이 먹어 실수하면 큰일 나지. 정상에 오르자 동호회 모임으로 산에 오른 등산객들이 3-3-5-5 모여 술을 먹고 있었는데요. 등산객들은 산악사고의 위험성을 인지하고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산에 가시는데 술 너무 많이 약주 마시는 거 아니에요? 아유 이까시면 한 잔씩. 아이 목젖도 아직 안 되던데. 하나 둘 셋 네 개. 약주는 많이 하지 마시고. 네, 그래요. 엄마 잔 드릴까? 좀 한두 잔만 먹어야죠 원래. 여기서 입만만 가시고 내려가서 먹든가 해야지. 그거지 뭐. 여기서 한두 잔 먹으면 괜찮은데 많이 먹으면 문제가 많이 먹으면. 시가지와 인접해 있어 등산객이 많이 찾는 곳이지만 암벽이 많아 철저한 준비 없이 산에 오르면 사고를 당하기 십상인데요. 그렇다면 안전하면서도 올바른 산행 방법은 무엇일까요? 높은 산을 오를 때나 낮은 산을 오를 때나 항상 제대로 된 장비를 갖추시고 항상 마음가짐, 산을 사랑하고 아끼는
그다음 겸손한 마음, 겸허한 마음을 가지고 산행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절대 산에서는 자만심을 부리면 안 됩니다. 봄철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산악 사고. 본인의 건강 상태를 고려하고 무리한 산행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를 통해 자신의 안전을 스스로 지켜보는 것은 어떨까요? 네, 이번에 서울과 수도권의 주요 이슈들을 깊이 있게 살펴보는 수도권 인사이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위키프레스 정영진 편집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정영진입니다. 예, 미국산 쇠고기에서 6년 만에 다시 광우병이 발생해서 네. 국민들이 지금 불안해하고 있는데요. 네. 쟁점은 오늘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미국산 쇠고기를 지금 얼마나 수입해서 먹고 있는 걸까요? 네, 일단 우리나라에서 미국산 쇠고기가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좀 높은 상태고 또 상당히 점점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에서 수입한 쇠고기 한 70~80% 정도가 미국산 쇠고기를 지금 우리나라 전체 소고기 매출에서 네. 수입산 쇠고기 한 70~80%가 되고 네. 이 중에 미국산 쇠고기가 차지하는 비용이 한 2011년 기준으로 한 37% 정도가 된 거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작년이 그랬고 이제 올해 상반기 정도만 보더라도 한 44%까지 지금 증가하고 있는 걸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상승세가 굉장히 가파른 편인데 지금 미국산 쇠고기의 어떤 그 광우병 발생 이후에 굉장히 그 매출 전체가 이제 많이 급감이 좀 됐고 특히 이제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데서 그 수입산 쇠고기, 특히 미국산 쇠고기 매출이 상당히 많이 줄어든 것으로 한 40% 가까이 줄어든 걸로 지금 조사가 되고 있습니다. 네. 광우병이 발생했다는 보도 이후에 우리 정부는 전면 수입 조치를 취하지 않고요. 지금은 이제 검역을 강화하는 단계인 거고요. 네. 농식품부 장관도 검역 현장을 방문하고 있는데 현재 어떤 조치가 내려져 있습니까? 네, 뭐 경인도 용인에 있는 그 검역 현장을 방문을 해서 네. 지금 잘 되고 있는지, 뭐 검역 강화 조치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이런 걸 지금 체크하고 있다고 합니다. 또 농림수산식품부도 태스크포스 팀을 또 가동을 시켜서 뭐 국내 및 미국 상황, 아니 외국의 동향 같은 걸 지금 파악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근데 글쎄요, 뭐 저는 이런 그 업무들이 사실은 이 TF팀이 갑자기 구성이 돼서 해야 될 일이 아니라 사실은 네. 일반적으로 당연히 이제 일상적으로 있어야 될 이런 업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번 그 정부의 대처, 물론 이제 워낙 그 상황 자체가 좀 급박하게 돌아가다 보니까 이런 뭐 대책반 같은 걸 마련하긴 네. 했지만 이런 건 전 일상적으로 당연히 되어야 되는 네.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검역이 하겠죠. 근데 이제 전수조사를 하기 어려우니까 비율을 이제 적게 하다가 네. 이번에는 이제 뭐 절반까지도 이제 조사를 하는 것 같습니다. 뭐 절반 하는 것도 네. 사실은 뭐 현장에 가본 뭐 기자들 이야기를 네. 들어보니까 뭐 냄새를 맡거나 뭐 이런 네. 그 아주 뭐 기초적인 뭐 전혀 그 과학적이지 상관이 없는 않다. 과학적이지 않은 이런 일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광우병 발병 소식이 전해지자 서울시 소재 대형마트들은 뭐 알아서 네. 미국산 쇠고기를 매대에서 내렸다고 하고요. 예, 뭐 내렸다 일부 다시 좀 올린 데도 다시 있고. 판매를 하기도 네, 하고 맞습니다. 전체적으로 미국산 쇠고기 판매는 많이 줄었겠네요. 그렇습니다. 그 뭐 롯데마트라든지 이마트, 뭐 홈플러스 이런 데들이 네. 이제 맨 처음에는 터지자마자 바로 그날 이제 그 매대에서 철수를 했다가 네. 다시 이제 뭐 올리는 뭐 그러니까 정부에서 이제 이거를 수입 중단하지 않으니까 네. 다시 올리는 이런 경우도 좀 있었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보면 우리 한우가 조금 더 판매량이 늘 가능성이 좀 있습니다. 대체제 효과가 네. 있으니까 말이죠. 아니면 뭐 돼지고기라든지 아니면 호주산 쇠고기가 좀 판매가 좀 늘 가능성이 있는데 이게 좀 장기적으로 가다 보면 우리 한우 역시도 굉장히 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게 이제 지난 뭐 2008년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경험상 나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네. 식당 같은 데를 가서 손님들이 음식을 주문을 할 때 이 소고기가 예를 들어 한우라고 써 있다고 하더라도 이거에 대한 불신이 굉장히 이제 팽배해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예.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소고기 판매가 좀 줄어들 가능성이 좀 있고, 그럼 우리 한우 농가가 좀 어려워질 수도 있고요. 물론 이제 닭고기라든지 돼지고기는 뭐 그래도 좀 더 판매가 늘 수는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축산 농가가 좀 힘들어질 가능성이 좀 커 보입니다. 네. 결국 우리 정부가 광우병 조사단을 미국으로 네. 보냈죠. 어제 네. 출발했죠. 그렇습니다. 예. 근데 글쎄요, 뭐 이거에 대한 뭐 논란도 또 상당히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인적 구성 자체도 뭐 9명이가 갔는데 뭐 너무나 적다라는 뭐 의견도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9명의 구성이 뭐 전현직 뭐 공무원들이라든지 뭐 통상 관련했던 이런 공무원들이 좀 포함이 되면서 네. 과연 미국의 좀 더 뭐 비판적인 혹은 이걸 좀 객관적으로 볼 만한 이런 사람들인가에 대한 의심이 좀 있는 것 같거든요. 또 하나 조금 문제를 제기하고 싶은 게 이 작업장 조사권이라는 게 있는데 네. 뭐 우리나라 수의관들이 예를 들면 호주라든지 아니면 뭐 캐나다 같은 데는 직접
가서 어떤 데를 선택을 해서 그곳을 조사를 해봐서 이곳이 좀 문제가 있다 판단이 되면 그걸 이제 취소를 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유독 미국에는 그런 작업장 조사권이 따로 우리나라가 갖고 있지는 않고 미국이 정해주는 그런 표준 뭐 작업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지금 우리나라가 가서 조사를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렇게 따진다면 마치 그 우리 식품부 같은 데서 식품안전부 같은 데서 네. 뭐 식당 조사 같은 걸 할 때 무슨 식당 연합회 뭐 중앙회 이런 데서 뭐 추천해준 업소만 검사를 하는 거랑 뭐 크게 다를 바가 없다는 거죠. 이게 과연 무슨 글쎄요 뭐 조사의 의미가 정확히 네. 있는지 좀 이건 좀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처음에는 이제 시민단체나 이제 언론사도 참여를 하려고 했다가 네. 무산이 됐고요. 정부 관계자들로 구성이 됐다는 거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현지에서 조사가 좀 제대로 이루어지겠는가? 광우병 농가에는 근처도 못 갈 가능성이 있다. 네. 뭐 보여주기 위한 것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도 많은데요. 일단 조사단은 가면 어떤 활동들을 하게 되나요? 일단 이제 그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미국에 도착한 다음에 이제 농무부에 방문을 해서 이제 네. 미국 그 조사관들과 함께 이제 그 작업장 몇 곳을 이제 방문을 하게 됩니다. 예. 근데 이제 문제는 미국 조사관들과 함께 방문하는 것도 사실은 뭐 이건 이럴 수 있습니다만 네. 그다음에 이제 그 직접 우리 조사관들이 뭐 예를 들면 그 사람들에게 뭔가 말을 건다든지 뭐 여러 가지 직접 조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미국의 어떤 그 서류만을 그냥 우리가 받아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거라면 그러니까 이런 비판도 있습니다. 굳이 뭐 팩스로 받으면 될 걸 굳이 뭐하러 이렇게 비싼 돈 주고 갔다 오느냐 뭐 이런 비판도 좀 있고 다만 이제 그런 건 있죠. 미국 같은 경우 어떤 그 프로퍼티 재산권에 대한 그 법률이 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인 재산을 마음대로 누군가가 뭐 허락 없이 이렇게 침입을 한다든가 들어온다든가 하는 거에 대해서 뭐 트레스패스 투 뭐 랜드 뭐 이런 그 여러 가지 법률적인 뭐 문제들이 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제 어떤 그 양국의 어떤 통상 문제이기 때문에 이건 충분히 좀 극복할 수 있는 문제였는데 우리 정부가 조금 글쎄 미국의 눈치를 너무 본다 이런 이제 느낌을 그래서 이제 국민들이 좀 더 받는 거죠. 예. 이명박 정부는 쇠고기 촛불 집회를 시작해서 촛불 집회로 지금 끝날 가능성이 높은 그런 상황들입니다. 뭐 현재 네. 정부가 그래서 청와대도 밀리면 안 된다 뭐 이런 생각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시민단체는 내일 또 청계광장에서 촛불 집회를 갖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글쎄 이 시민단체와 정부의 물론 당연히 입장차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예. 시각차도 클 수밖에 없을 텐데 그러니까 정부는 지금 뭐 시민단체라든지 아니면 이걸 반대하는 사람들을 이 정부에 좀 반대하기 위해서 뭐 목소리를 일부러 내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좀 의심을 하는 것 같고 예. 시민단체는 반대로 이 정부가 미국의 눈치만 본다. 왜 국민들의 안전은 생각하지 않고 이런 이제 이야기들 많이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그 불신의 어떤 그 평행선을 둘이서 서로 달릴 것이 아니라면 이 정부 끝날 때까지 갈 것이 아니라면 글쎄요 이건 좀 정부가 좀 더 전향적으로 좀 나서야 될 문제가 아닌가. 그래서 국민들 어차피 이 시민단체들한테 무조건 의심하지 말라라고 할 수는 없는 거니까 네. 의심하지 않을 뭔가를 좀 마련해 주는 것이 이제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정권 초기에 2009년인가요? 그 당시에도 이제 초기 대응이 사실은 조금 미진했던 네. 거죠. 뭐 시민단체들이 선동을 해서 국민들이 거기에 뭐 촛불을 들고 어린아이까지 뭐 이모차 끌고 갔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비슷한 상황이라 좀 안타까운데. 이거 일단, 잘못했다가는 정말 또다시 그 그러게 말씀하셨던 말입니다. 것처럼 예. 뭐 정부 뭐 정권 초기부터 이제 말기까지 정말 네. 쇠고기로 시작해서 광우병으로 끝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좀 차분하게 생각하면 일부에서는 조금 또 우리가 과민 반응하고 있다는 얘기도 있긴 해요. 네. 그리고 이제 정부 입장에서도 젖소는 아예 수입하지 않고 쇠고기도 30개월 미만의 소만, 내장이라는 거 다 빼고 살만 발라내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게 네. 정부의 입장인데 안전성은 어떻게 평가해야 글쎄요, 뭐 될까요? 안전성 부분이야 사실은 뭐 저 전문가 분들이 더 계시겠죠. 그분들이 뭐 예. 얘기하시는 게 맞을 텐데 이 전문가라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 사실은 그 전문 분야의 일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알려주는 게 사실은 전문가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그렇지, 예. 그래서 지금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 예를 들면 이제 뭐 이 광우병 전문가로 뭐 서울대 우희종 교수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분들인데 이런 분들 얘기를 들어보면. 글쎄 뭐 이게 미국에서는 그 젖소와 유구를 이게 따로 구분을 하지 않는다고 하죠. 네. 그리고 또 이제 원령 제한도 우리가 이제 30개월을 해놓고 일본 같은 경우 20개월을 했는데 원령도 사실은 우리나라의 한우 같으면 쇠고기 이력제 같은 게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몇 개월이 되는지를 이제 파악할 수가 있는데 네. 미국은 전혀 그런 것들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막상 뭐 35개월이 됐든 40개월이 됐든 이 소를 만약에 미국의 도축업자들이 그냥 30개월 이하라고 해버린다면 예.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를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글쎄 뭐 안전하다고 우리가 이제 뭐 당연히 이제 우리 정부를 당연히 좀 믿어야 되는 부분도 있을 테고 하지만 뭐 미국 정부도 뭐 어느 정도 우리가 계속해서 불신할 수만은 없는 걸 테니까요. 근데 지금 그 안전성이라는 것이 과연 그 미국의 도축업자들의 그냥 맡겨서 되는 것인지 네. 이런 거에 대한 좀 의구심은 들죠. 그리고요 이번에 발견된 그 광우병이 비정형 광우병이라고 네. 뭐
뭐라고 하나, 그러니까 뭐 좀 돌연변이에 의한 거기 때문에 네.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가 있고, 전염성이 일부에서는 낮다. 비정형 광우병이 오히려 네. 인간에게 치명적일 수도 있고, 이게 또 논란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비정형 광우병 같은 경우가 인간에게까지는 뭐 전염될 가능성이 굉장히 낮다, 뭐 예. 이런 얘기가 좀 있는데 이게 이제 정부 이야기고요. 네. 반면에 또 2008년에 그 바이러스 학회지라는 데서 이제 발표한 걸 보면 그 인간 프리온 유전자로 그 형질 전환을 한 그 생쥐로 실험을 좀 해봤더니 네. 오히려 이 비정형 그 광우병 같은 경우가 이 전형적인 그 광우병보다 전염력이 더 높고 또 평균 잠복기도 한 20개월에서 22개월 정도로 짧은 걸로 지금 조사가 됐거든요. 그래서 또 이제 젖소 같은 경우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뭐 젖소와 유구 이걸 다 구별하지 않기 때문에 이 비정형 광우병 같은 경우가 글쎄요, 뭐 지금 이 들으시는 분들, 보시는 분들께서는 뭐 이게 무슨 소리야라고 하실 수도 있지만 전염성 면에서는 반드시 그 안전성을 이 비정형 때문에 이게 좀 담보할 수는 없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이, 뭐가 뭔지 뭐 들어도 말이죠. 이제 어렵고 그렇습니다. 결국은 이제 좀 믿어야 되는데 네. 이게 이제 신뢰가 안 되니까 그런 거죠. 네. 앞으로 지금 이제 어떤 그 조치들이 있고요. 또 네. 소비자들 입장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소비자가 이제 또 이 쇠고기를 또 수입하지 드시는 않는- 분이지 않습니까? 네. 어떻게 좀 대처를 해야 될까요? 정리하겠습니다. 글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뭐 중국집 음식점들 뭐 더럽다 뭐 이런 얘기들 많았었잖아요. 그래서 거기 가서 뭐 먹을 수도 없다 뭐 이런 얘기 많았었는데 그거를 깨는 방법은 우리 집 깨끗하다라고 아무리 광고를 해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죠. 차라리 그 요즘 많은 가게들이 그렇습니다만 그 주방의 유리를 그냥 통유리로 그래서 안에가 완전히 보이게 해버리면 굳이 손님들이 저 가게는 더러운지 아닌지를 확인하지 않고도 혹은 그 예. 주방이 정말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지 않고도 그 유리창이 투명하다는 것만으로도 이 가게를 믿을 수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 정부에서 좀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지금 그냥 우리가 수입하는 쇠고기는 안전하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어떤 절차를 통해서 그리고 미국과는 어떤 네. 협상을 했기 때문에 좀 안전할 수 있다. 이런 걸 좀 투명하게 국민에게 좀 공개할 필요가 좀 있지 않을까 좀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수도권 인사이트 오늘은 미국 광우병 사태 최근까지의 진행 상황을 정리해봤습니다. 위키프레스 정영진 편집장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특집으로 마련하고 있는 19대 총선 수도권 당선자에게 듣는다. 오늘은 경기 의정부시 을지역 새누리당 홍문종 당선자와 전화로 인터뷰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선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홍문종입니다. 예, 먼저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15대 16대 이미 국회의원을 역임하셨고요. 네. 8년 만에 국회에 다시 진출하셔서 3선에 당선이 되셨는데요. 예, 당선 소감부터 짧게 좀 듣겠습니다. 네, 아이고 여러 가지로 불민한 저를 이렇게 의정부 시민들이 믿어주시고 뽑아주시고 일하도록 명령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은혜 잊지 않고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간략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선거 전이 펼쳐질 때부터요. 예. 하버드 박사 출신의 대학 총장, 환경미화원 출신의 야당 후보, 상당히 네. 관심이 많았었고 경합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민들이 우리 홍 당선자님을 선택해 주신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시는지요?
우리 상대 후보께서 참으로 훌륭하신 분이에요. 정말 위화원에서 국회의원까지 여러 가지 그야말로 못다는 미담 사례고 성공 사례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굉장히 부담스럽고 힘들었습니다. 아마 이제 우리 의정부 주민들이 저를 선택해 주신 이유는 의정부가 이제 경기도에서 시로 세 번째 시가 됐고 또 한수이국의 중심 도시라고 그러고 통일의 전초 기지라고 그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정부가 굉장히 낙후돼 있다. 뭔가 발전이 더디다. 그리고 소외돼 있다. 뭐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이제 저에게 의정부의 새로운 위상을 만들어 달라. 뭐 이런 부탁이 아니었던가 싶습니다. 네. 의정부는 지금 갑과 을 지역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을 지역구에서는 홍문종 당선자님이 당선이 되셨고 갑 지구는 이제 문희상 당선자가 되셨죠. 예. 네네, 그렇습니다. 의정부 지역, 이 앞서 좀 생각보다 낙후되어 있고 어렵다는 말씀하셨는데 의정부 지역 특별히 지금 가장 시급한 현안은 어떤 것들입니까? 의정부가 가장 시급한 현안은 이제 저희 지구로 보면 이제 전철 7호선이에요. 예. 여기가 지금 이제 의정부의 장암동이라는 데까지 와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포천까지 가야 됩니다. 앞으로 전철 7호선이. 그런데 지금 KDI에서 타당성 조사를 해가지고 포천 안 된다. 더 나아가서 양주도 안 된다. 양주는 의정부에서 불과 한 10몇 킬로밖에 안 되거든요. 안 된다. 그래서 저 시민들이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고 있어요. 이거 의정부 완전히 버린 거 아니냐. 예. 전철의 혜택도 못 받는 수도권 도시가 아니냐. 이제 이런 걱정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그게 이제 제일 큰 문제고. 그 다음에 이제 젊은 사람들의 불만은 의정부가 배드타운화 돼가지고 일할 곳이 없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의정부가 이제 소비도시이고 배드타운화 돼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젊은 사람들의 불만이 굉장히 많았고요. 제가 선거 기간 동안 확인한 바에 의하면. 예. 그 다음에 또 의정부 분들의 가장 큰 불만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우리 이제 한수 이북 도시들이 통일을 대비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많이 해야 되는데 네. 중앙 정부로부터 어떤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 완전히 버려져 있다. 이런 것들이 아마 의정부 시민들이 가장 안타깝게 생각하는 거고요. 네. 우리가 이제 미군들이 여기 미군 부대들도 많고 한국 부대들도 많고 그래서 우리가 국가의 안보와 또 통일을 위해서 우리가 거의 반세기 이상을 희생해 왔는데 네. 이제는 우리한테 좀 혜택을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렇게 오랫동안 고생했으면 뭔가 정부에서 잘했다고 아이고 고생했다고 이렇게 좀 혜택을 줘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말씀하신 가운데 7호선 의정부 노선 조금만 더 얘기했습니다. 지금 이제 장암동까지 들어가 있는 건데요. 예. 네네. 일단은 의정부 밀락동 구간까지를 우선적으로 연장하시겠다는 생각이신 거죠? 그러니까 이제 송산 밀락동을 이제 그쪽으로서부터 시작을 하자는 거죠. 네. 왜냐하면 근데 말씀은 좋은데 이게 실현 가능성이 높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만만치 않을 거라는 지적도 많이 있어서요. 이거 절대 만만치 않습니다. 예. 이게 지금 말하자면 KDI나 이런 데서 용역을 주어서 조사를 하면요. 예. 무조건 안 된다고 나올 수밖에 없어요. 경제성 때문에 그런가요? 예? 경제성 때문에 안 된다는 건가요? 그렇죠.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정부 차원의 결단이 필요하다. 예. 이제 우리가 앞으로 통일도 해야 되고 또 한수이북이 그동안 낙후돼 있었는데 한수이북을 발전시킬 수 있는 인프라를 좀 정부에서 깔아줘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의미에서 전철 7호선이 제일 중요한 인프라 중에 하나인데 왜 그걸 주저하고 있느냐. 그래서 저는 정부의 결단을 촉구할 것이고요. 네. 우리 박근혜 위원장께서 이제 의정부에 오셨어요. 선거 기간 동안에. 저한테도 전철 7호선 꼭 약속을 지키시라고 당부의 말씀도 계셨고 그래서 저희 당의 공약이기도 하고 또 저 개인적인 공약이기도 합니다만은 박근혜 위원장께서 이제 대통령이 되시면 그 말씀하신 거에 대해서 좀 책임을 지시라고 제가 좀 또 두고 봐야 될 일이 있고요. 네. 네. 그리고 의정부, 양주, 동두천 통합에 대해서도 의견이 분분한데 이 지역 통합에 대한 당선자님의 의견은 어떠신가요? 네, 저는 그건 당연히 통합돼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예. 이게 이제 인구가 50만이 넘어가면요, 도시 개발을 말하자면 우리가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도지사의 권한에서 통합시장의 권한으로 그게 바뀝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중앙정부에서 한 6천억 정도 지원이 되고요. 통합시가 되면은. 그리고 우리가 대규모 산업단지, 우리
그 파주에 있는 LCD 단지라든가 뭐 이런 대규모 산업 단지가 들어올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 말하자면 자족 도시 그리고 경기 북부의 그 중심 도시로서의 그 위상을 회복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꼭 돼야 되는 것이 예.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의정부 시가 뭐 지역 주민들도 그러시지만 또 의정부와 인접해 있는 서울 지역이나 많은 분들의 관심이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7호선도 그렇고요. 서울 외곽도로 북부 구간 통행료 인하 건도 주장을 하셨고요. 여러 가지 네네. 현안들을 잘 좀 추진을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시간이 뭐 많이 가서 8년 만에 이제 또 19대 입성을 하시게 되는데요. 지난 그 15대, 16대 또 경험들, 또 공백기 동안에 생각하신 것들 앞으로 어떻게 의정 활동하실 건지 마지막 계획 좀 밝혀주십시오. 예, 제가 이제 한 8년 쉬면서요. 내가 국회의원이었다면 이런 일들은 좀 이렇게 처리했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것들을 많이 느꼈어요. 이 바깥에서 본 국회, 또 바깥에서 본 국회의원의 활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많이 배우고 깨닫고 또 나름대로 계획도 세우고 그랬다는 말씀을 감히 드리고요. 그래서 공백 기간이 저한테는 꼭 마이너스만은 아니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백 기간에 제가 뭐 법안도 제가 한 1000여 건 만들어 놨고요. 예. 그래서 그 공백 기간 동안에 공부했던 것, 또 우리 주민들에게 가까이 가는 방법, 또 그분들의 얘기를 크게 듣는 방법, 또 그들과 더불어 소통하면서 국회의원 할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을 제 나름대로 좀 공부를 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 공부한 걸 바탕으로 해서 좋은 국회의원이 될 수 있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예. 선거 과정이 그 치열했던 지역구이기 때문에 사실 좀 여러 가지 아픔들도 좀 있으셨고요. 보면 뭐 또 그러니까 잘 좀 상대방들도 좀 껴안고 가실 또 필요도 있을 것 같고요. 예.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귀한 시간 내주셨습니다. 경기 의정부시을 새누리당 홍문종 당선자님 인터뷰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날씨가 더워지면서 이제 벌써 식중독 걱정을 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음식 먹을 만큼은 좀 한 번에 준비해서 드시라고 하고요. 그리고 조금 의심되는 음식은 드시지 마시고 손 깨끗이 씻는 거 이런 것들이 식중독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예민수의 시시각각 오늘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TBS 교통 날씨가 방송됩니다. TBS 2012년 12월 31일 새벽 4시부터는 TV가 아예 안 나온다 카네. 이거 달아도 잘 나오는데? 이게 뭔데? 디지털 컨버터. 디지털 TV를 사거나 아날로그 TV에 디지털 컨버터만 달면 디지털 방송을 무료로 볼 수 있어요. 서울 교대의 한 커피 전문점. 안녕하세요. 주문 도와드리겠습니다. 이곳에서 커피를 주문하면 조금은 특별한 광경이 펼쳐집니다. 바로 직원들의 온몸 수화가 시작되는 건데요. 피하고 같이 갈게요. 청각장애인 바리스타 바다 씨를 위한 배려라고 하네요. 처음에는 바다한테 글씨로 써서 음료를 전달했었는데 주문 내용을 전달했었는데 약간의 착오가 생기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수화를 바다한테 알려달라고 부탁을 해서 하나하나 배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더 시간도 단축되고 정확성도 길러지게 돼서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바다 씨는 4살 때 열병으로 청력을 잃은 2급 청각 장애인인데요. 커피를 배우면서 바다 씨의 생활은 180도 달라졌습니다. 무엇보다 즐거운 건 수화로 함께 대화하는 동료들이 생겼다는 점입니다. 바다랑 얘기하면서 되게 가까워지는 계기가 돼서 파트너들도 이제 서로 되게 많이 얘기도 많이 하게 되고 많이 배우려는 노력이 보이게 된 것 같고 어쨌든 내가 내 스스로 선입견을 갖고 있었다는 생각을 깨우쳐준 사람이에요. 처음 느꼈던 열정 자체를 받고 오히려 또 다른 파트너들과 다른 일반 파트너 맞지 않게 더 잘한다는 생각을 해요. 직원들도 바다 씨를 만나면서 더 큰 세상을 알게 됐습니다. TBS 무지개 캠페인 7가지 색깔이 모여 무지개를 만듭니다. 산업혁명 이후 바뀌어버린 경제체제, 그리고 갈수록 주로 만드는 농업의 소득. Quand ils investissaient 100 francs dans le chimique, dans la recherche chimique, ils en retiraient 1000 francs. Ça veut dire que l'investissement était nettement plus rentable dans l'industrie chimique, donc on s'était orienté. 농촌 경제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과연 무엇일까? 퇴근길 신개념 뉴스 생방송 이브닝 와이드. 수도권 뉴스, 교통정보, 경제, 스포츠, 연예가 소식, 각종 수도권 행사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꽉 찬 프로그램. 세상을 바라보는 새로운 창, 생방송 이브닝 와이드가 평일 저녁 당신의 퇴근길을 찾아갑니다. 배신이다 진짜. 완전 부럽다. 설 뭐야? 네가 분명 뭔가 있는 것 같은데. 말해봐 빨리 말해봐. 너야만 알고 있어?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뿌잉뿌잉. 안 좋은 일 있나 봐. 표정이 어둡네. 우리 부서 프로젝트가 잘못됐는데 내가 덤탱이 썼어. 이 대화에서 잘못된 표현은 무엇일까요? 뭔가를 뒤집어 쓰거나 걱정거리를 떠안았을 때 우리는 덤탱이를 썼다, 덤태기를 썼다라고 하지만
이는 모두 잘못된 말입니다. 덤터기가 맞습니다. 덤터기는 남에게 넘겨 씌우거나 남에게서 넘겨받은 허물이나 걱정거리 또는 억울한 누명이나 오명을 뜻하는 말입니다. 바르게 고친 대화를 다시 들어볼까요? 안 좋은 일 있나 봐. 표정이 어둡네. 우리 부서 프로젝트가 잘못됐는데 내가 덤터기 썼어. 짜장면. 짜장면. 보낼까? 응? 궁금하시오? 벌써 왔네? 어머, 불이야! 이렇게 빨리? 새 주소로 알려주셨군요. 길 찾기는 쉬워지고 생활은 편리해집니다. 주민등록증, 건물 등기부등본, 주민등록등본도 이제 새 주소가 내 주소입니다. 2011년 7월 29일부터 새 주소가 법정 주소가 됩니다. 우리 김치 떨어졌어. 위자야! 아이고. 정아! 아버지! 정아! 하루 종일 물 만길 거냐? 네놈 방자야, 서두르지 못하겠느냐? 예, 도련님! 모두에게 공정한 기회가 있었다면? 이게 올 봄에 유행할 거야. 대박! 정아! 모두가 행복한 사회, 공정한 기회에서 시작됩니다. TBS
TBS 교통 날씨입니다. 통일로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녹번역 방향 외곽 쪽인데요. 홍은 사거리를 조금 지난 곳입니다. 1, 2차로에서 오토바이와 화물차가 추돌한 사고가 있었는데요. 지금 처리 작업 이루어지면서 뒤쪽으로 20km 안팎으로 정체가 되고 있습니다. 제물꽃길 영등포구청 앞 사거리부터 여의도권 빠져나가기 어려운데요. 역시나 외곽 방향입니다. 경인 두 번째 지하차도까지 속도가 많이 줄어 있습니다. 이 밖에 간선도로 상황 짚어드립니다. 간선도로에서도 교통량이 많이 늘었습니다. 1시간 전보다 밀리고 있는 곳이 올림픽대로고요. 강변북로도 같은 방향 어려운데요. 지금 동에서 서쪽으로 이동하는데 교통량이 더 많이 몰려 있습니다. 일단 올림픽대로 성수대교 남단에서는 공항 쪽으로 가는 길 화면 오른쪽 보시면 되겠는데요. 30km 안팎입니다. 반대편으로도 교통량 많기 때문에 40km 안팎의 서행은 감안을 해주셔야겠고요. 동호대교 지날 때까지 이 정체가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은 잠실 쪽으로도 30km 내외로 속도 줄이셔야겠습니다. 다리 건너실 때는 동호대교 남단이나 북단 쪽 모두 수월하게 통과하실 수 있겠고요. 한남대교 지나서 반포대교까지 속도가 안 나는데요. 공항 쪽으로 가는 길 반포대교 일대로도 20km 내외로 속도를 많이 줄이셔야겠습니다. 하지만 반포대교 다리 쪽으로 올라서는 데는 전혀 무리가 없는 상황이고요. 잠실 쪽으로 가는 데도 소통은 원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강변북로 상황 짚어드리겠습니다. 구간 서행 정도 감안하셔야겠고요. 한남대교 북단 일대 양방향 모두 정체와 서행을 반복하고 있습니다. 옆으로 두무갯길 이용하시는 것이 훨씬 낫겠고요. 지금 한강대교 건너온 차량들은 남에서 북단 쪽으로 용산역 쪽으로 이동하시기 큰 불편이 없겠습니다. 사고가 있었던 곳이죠. 방금 말씀드렸던 곳인데요. 홍은 사거리 쪽으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녹번역 방향으로 꽉 막혀 있습니다. 화면 오른쪽 보시면 되겠고요. 20km 안팎으로 속도가 떨어지고 있습니다. 반대편에서도 교통량이 많기 때문에 신호는 2번 정도 대기를 해 주셔야겠습니다. 전시각이 많이 밀렸던 곳입니다. 퇴계로인데요. 퇴계로 4가에서 2가 쪽으로 정체가 많이 풀렸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밀리고 있는 곳이 퇴계로 2가 구간인데요. 2가 통과해서 명동역 쪽으로는 20km 안팎으로 속도가 많이 줄어 있는 상황입니다. 퇴계로 2가 지나실 때는 명동역 쪽으로 서울역 방향으로의 정체를 감안해 주셔야겠습니다. 네, 지금 오늘 덥긴 했지만 그래도 어제보다는 날씨가 많이 좋았습니다. 구름이 많이 낀 날씨로 바깥 활동하시기 크게 어렵지 않으셨을 텐데요. 내일은 낮 한때 비 소식이 있습니다. 경기와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비 소식이 있다는 점 참고해 주셔야겠습니다. TBS 교통 날씨였습니다. Next. 생방송 수도권 프라임이 방송됩니다. TBS